저는 어제 병원에서 다음에 한 번 더 넘어지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김철수는 진료실 문을 나서며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복도는 소독약 냄새로 가득했지요. 하얀 벽이 눈부셨습니다. 73. 그는 올해로 73이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를 발걸음 빠른 김노인이라 불렀습니다. 아침마다 한강 둔치를 걷는 모습이 유명했지요. 허리도 꼿꼿했고 목소리도 힘찼습니다. 하지만 지난주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집 앞 경사길이었습니다. 비가 온 다음 날이었지요. 철수는 평소처럼 걸었습니다.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익숙한 길이었으니까요. 발이 미끄러졌습니다. 순간 세상이 기울었습니다. 몸이 공중에 떴습니다. 팔을 휘저었지만 잡을 것이 없었지요. 쾅! 등이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 머리가, 시야가 하얗게 번쩍였습니다. 통증은 나중에 왔습니다. 팔꿈치가 욱신거렸습니다. 옆구리도 아팠지요. 하지만 무엇보다 아픈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혼자 일어날 수 없었습니다. 지나가던 청년이 부축해줬습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창피했지요. 집으로 돌아와 거울을 봤습니다. 팔에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습니다. 옆구리도 검붉게 변했지요. 거울 속 얼굴은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이마, 힘없는 눈동자. 이 사람이 나인가 싶었습니다. 아내가 병원에 가자고 했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그냥 멍든 거야. 여보, 머리도 부딪혔잖아요. 괜찮다니까.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지요. 누우면 옆구리가 쑤셨고 눈을 감으면 넘어지던 순간이 떠올랐습니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다시 말했습니다. 병원 갑시다. 제발. 철수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원에서 X-레이를 찍었습니다. 의사는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골절은 없습니다. 하지만 의사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어르신, 낙상은 노년층에게 매우 위험합니다. 한번 넘어지면 근력과 균형 감각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다음에 또 넘어지시면 그땐 뼈가 부러질 수도 있습니다. 심하면 평생 못 걸을 수도 있어요.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평생 못 걸을 수도 있다. 평생? 철수는 병원을 나서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벤치에 앉았지요. 한참을 그렇게 있었습니다.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모르겠어. 철수는 손을 떨었습니다. 무서웠습니다. 정말로 무서웠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빠르게 걸었지요. 나도 저랬었는데. 철수는 자신의 인생을 떠올렸습니다. 부산에서 태어났습니다. 가난한 집이었지요. 초등학교만 마치고 공장에 들어갔습니다. 하루 12시간씩 일했습니다. 25에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했지요. 땡볕 아래서도 추운 겨울에도 쉬지 않았습니다. 30에 결혼했습니다. 아내는 착했습니다. 아들 둘을 낳았지요.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더 열심히 일했습니다. 40에 작은 가게를 열었습니다. 철물점이었습니다. 새벽 6시에 문을 열고 밤 10시에 닫았지요. 주말도 없었습니다. 50에 큰아들이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등록금을 대느라 빚을 졌습니다. 하지만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대학생이라니. 60의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몸이 예전 같지 않았기 때문이었지요. 허리가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무릎도 삐걱거렸습니다.
하지만 쉬지 않았습니다. 경비 일을 했습니다. 아파트 입구에서 사람들을 맞이했지요. 밤샘 근무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른에 일을 그만뒀습니다. 아들들이 이제 그만 쉬라고 했습니다. 연금도 나오고 저축도 있으니 괜찮다고 했지요. 그렇게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아침에 늦게까지 자고 TV를 보고 산책을 했습니다. 여유로웠지요. 하지만 점점 달라졌습니다. 몸이 무거워졌습니다. 숨이 쉽게 찼지요. 계단을 오르면 다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아침 한강 둔치를 걸었지요. 1시간씩 빠르게 땀이 날 때까지. 동네 사람들이 알아봤습니다. 김노인, 오늘도 운동하시네요. 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나는 아직 건강하다고 생각했지요. 그런데 넘어졌습니다. 단 한 번. 그것만으로 모든 게 무너졌습니다. 철수는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조심스러웠습니다. 발을 디딜 때마다 확인했지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든 숨소리를 냈습니다. 철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이대로 주저앉으면 진짜로 끝이다. 다음 날 새벽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4시였습니다. 밖은 아직 어두웠지요. 옷을 입었습니다.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하늘에 별이 보였지요. 철수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정말 천천히. 첫 발을 내디딜 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웠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나.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발바닥에 바람이 스쳤습니다. 아스팔트가 단단했지요. 10걸음을 걸었습니다. 철수는 숨을 내쉬었습니다. 할 수 있다.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편의점 앞을 지날 때였습니다. 알바 청년이 밖으로 나왔습니다. 어르신, 요즘 잘 못 보이던데 괜찮으세요?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괜찮네. 앞으로는 조심할 거야. 청년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도움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고맙네.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누군가 신경 써주는 것만으로도 힘이 났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조심했어요? 물론이지.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을 떴지요. 따뜻했습니다. 그는 결심했습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고. 그리고 그러기 위해 무엇이든 배우겠다고. 창밖으로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었지요. 철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결심이 그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는 사실을. 다음 날 새벽 철수는 다시 밖으로 나섰습니다. 어제보다 조금 일찍이었지요. 3시 반이었습니다. 어둠이 짙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길을 비췄습니다. 철수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어제 배운 대로 1010걸음을 조심스럽게 내딛었지요. 그러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발을 내딛는 방식이 이상했습니다. 발바닥 전체가 한꺼번에 땅에 닿았지요. 마치 도장을 찍듯이. 이게 맞나?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젊었을 때는 어땠지? 어떻게 걸었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걷기는 너무 자연스러운 일이었으니까요.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천천히
발의 움직임을 의식하며 걸었지요. 발 뒤꿈치가 먼저 땅에 닿았습니다. 그 다음 발바닥 중앙, 마지막으로 발끝. 아, 이렇게 걷는 게 맞았습니다. 자연스러웠지요. 몸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계속 그렇게 걸었습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천천히, 의식하며 신기했습니다. 이 작은 차이가 이렇게 다른 느낌을 주다니 균형이 잡혔습니다. 몸이 단단해진 것 같았지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때 주머니에서 진동이 울렸습니다. 스마트폰이었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화면을 확인했지요.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발신 서울대병원. 추가 검진 필요. 가능한 한 빨리 방문 바랍니다. 철수의 손이 굳었습니다. 추가 검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지요. 설마 뼈가 금간 걸까? 아니면 더 나쁜 걸까? 철수는 화면을 계속 바라봤습니다. 글자들이 흔들려 보였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 자리에 주저앉고 싶었지요. 하지만 참았습니다.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한 번, 두 번, 괜찮아. 아직 모르는 거야.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걷기 시작했지요. 발 뒤꿈치부터 천천히. 오늘만큼은 끝까지 걷고 싶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생각이 복잡했습니다. 병원, 검진, 의사의 표정,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은 걷는 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발 뒤꿈치, 발바닥, 발끝, 리듬이 생겼습니다.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동네를 한 바퀴 돌았지요.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을 때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내가 거실에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왔어요? 산책. 이른 시간에? 응. 걷기 연습 중이야. 아내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조심해요. 또 넘어지면. 알아. 조심하고 있어.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문자 메시지가 자꾸 떠올랐지요. 여보. 응? 병원에서 연락 왔어. 추가 검진하래. 아내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언제? 빨리 오래. 그럼 오늘 가야죠. 철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무서웠지요. 여보, 미루면 안 돼요. 알아. 오늘 오후에 갑시다. 내가 예약할게.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후 2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대기실은 사람들로 가득했지요. 기침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습니다. 철수는 아내 옆에 앉아 기다렸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갔지요. 김철수님, 간호사가 불렀습니다.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떨렸지요.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의사가 모니터를 보고 있었습니다. 앉으세요. 철수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의사는 화면을 가리키며 설명했습니다. 지난번 X-레이를 다시 검토했는데요. 골절은 없지만 골밀도가 많이 낮습니다. 골밀도요? 뼈의 강도를 말하는 겁니다. 어르신 나이에 흔한 일이지만 정도가 심한 편입니다. 지금 상태로는 가벼운 충격에도 골절 위험이 높습니다.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약물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그리고 운동도 중요합니다. 운동이요? 걷기 같은 가벼운 유산소 운동이 좋습니다. 근력 운동도 병행하시고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걷기를 하라고요? 네. 다만 안전하게 하셔야 합니다.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시고. 처방전 드릴게요.
한 달 뒤에 다시 오세요. 철수는 진료실을 나왔습니다. 아내가 기다리고 있었지요. 뭐래요? 골밀도가 낮대. 약 먹고 운동하래. 다행이네요. 큰 병은 아니고.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무거웠지요. 약국에서 약을 받았습니다. 한 달치였습니다. 봉지가 무거웠지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철수는 약봉지를 식탁에 놓았습니다. 내일부터 먹어야겠네. 그래요. 꼬박꼬박 먹어야 해요.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골밀도, 골절 위험, 약물 치료, 모든 것이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나는 늙었구나. 그날 밤 철수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지요. 의사는 운동하라고 했습니다. 걷기를 하라고. 하지만 무섭습니다. 또 넘어지면 어쩌나. 아니야. 더 조심하면 돼. 철수는 다짐했습니다. 제대로 배우겠다고. 안전하게 걷는 법을. 다음날 새벽 철수는 다시 나섰습니다. 이번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평소 철수는 발밑만 봤습니다. 혹시 돌이 있을까, 구멍이 있을까 걱정했지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멀리 봤지요. 5미터 앞, 저 가로등까지.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길이 보였습니다. 전체가. 돌멩이도 보였고 경사진 곳도 보였지요. 발밑만 볼 때는 몰랐습니다. 갑자기 나타나는 장애물에 놀랐었지요. 하지만 멀리 보니 미리 알 수 있었습니다. 피할 수 있었습니다. 아, 철수는 감탄했습니다. 평생을 살아도 배울 게 남았구나. 그는 계속 걸었습니다. 시선은 5미터 앞, 발은 뒤꿈치부터. 몸이 가벼워졌습니다. 균형이 잡혔지요.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청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도 손을 흔들었지요. 한 바퀴를 돌았습니다. 숨이 찼지만 기분이 좋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좋았어. 뭔가 배운 것 같아. 아내가 미소 지었습니다. 다행이네요.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지요. 약도 먹었습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이것도 치료니까. 창밖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지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천천히지만 확실하게.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이 작은 변화들이 모여 큰 기적을 만들 것이라는 사실을.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 새벽 걷기를 계속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도 바람이 부는 날도 빠지지 않았지요. 하지만 변화는 느렸습니다. 여전히 다리가 떨렸습니다.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지요. 몸이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새벽에 나섰습니다. 4시였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시선은 멀리.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보폭이 불안정했습니다. 어떤 때는 크게, 어떤 때는 작게 걸었지요. 리듬이 없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철수는 멈춰섰습니다. 생각했지요. 젊었을 때는 큰 걸음으로 빠르게 걸었습니다. 그게 자랑이었지요. 김노인은 걸음이 빠르다는 말을 듣는 게 좋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큰 걸음은 위험했습니다. 중심을 잃기 쉬웠지요. 철수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보폭을 줄였습니다. 절반으로. 짧게. 딱, 딱, 딱. 신기했습니다. 몸이 안정되었지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리듬이 생겼습니다.
규칙적인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딱, 딱, 딱. 마음도 편안해졌습니다.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짧은 걸음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철수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응, 은주야. 아빠 어디야? 벌써 나갔어? 응, 산책 중이야. 또, 아빠 무리하는 거 아니지? 아니야. 괜찮아. 병원에서 골밀도 났다고 했잖아. 조심해야 한다고. 철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알아. 그래서 조심하고 있어. 걷기 말고 집에서 쉬는 게 어때? 철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딸의 걱정은 이해했습니다. 하지만 집에만 있으면 더 약해질 것 같았지요. 은주야, 나는 걸어야 해. 왜? 걷지 않으면 더 약해져. 그게 더 무서워. 전화 너머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알았어. 근데 진짜 조심해. 또 넘어지면 안 돼. 알았어. 걱정 마.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핸드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지요. 딸은 걱정했습니다. 아내도 걱정했습니다. 모두가 그를 걱정했지요. 하지만 아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철수는 증명하고 싶었습니다. 자신이 아직 할 수 있다는 것을, 약하지 않다는 것을. 그는 다시 걷기 시작했습니다. 딱, 딱, 딱. 걸음은 짧았지만 단단했습니다. 1시간을 걸었습니다. 동네를 2바퀴 돌았지요. 숨이 찼습니다. 땀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지하철역 근처에 도착했습니다. 벤치가 보였지요. 철수는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쉬었습니다. 쉬는 것도 중요하다고 들었습니다. 15분마다 한 번씩 쉬어야 한다고. 철수는 시계를 봤습니다. 15분을 채웠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지요. 그때였습니다. 아저씨, 다급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철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하철 입구에서 한 아주머니가 비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발을 헛디딘 것 같았지요. 몸이 앞으로 쏠렸습니다. 계단 쪽으로. 시간이 느려진 것 같았습니다. 철수는 반사적으로 일어났습니다. 달려갔지요. 팔을 뻗었습니다. 아주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게가 실렸습니다. 철수의 몸이 흔들렸지요. 중심을 잃을 뻔했습니다. 하지만 발 뒤꿈치에 힘을 주었습니다. 상체를 곧게 세웠습니다. 배운 대로 했지요. 균형이 잡혔습니다. 철수는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아주머니도 넘어지지 않았지요. 아이고, 아주머니가 헐떡였습니다. 괜찮으세요? 철수가 물었습니다. 네,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고맙습니다. 천만에요. 조심하세요. 아주머니는 고개를 숙이고 지하철로 들어갔습니다. 철수는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요. 하지만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방금 전에 나였다면 분명 둘 다 넘어졌을 것입니다. 철수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봤습니다. 발을 봤지요. 이 작은 변화들이 효과가 있었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걷기, 시선 멀리 두기, 짧은 보폭, 일정한 리듬, 단순한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했지요. 철수는 깨달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안 넘어지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를 지킬 수 있는 힘이었습니다. 벤치로 돌아와 앉았습니다. 숨을 고르며 생각했지요. 나는 약하지 않다. 아직 할 수 있다. 그 순간 철수는 결심했습니다. 제대로 배우겠다고, 끝까지 해내겠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오늘은 어땠어요? 철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주머니를 구한 이야기를 할까? 하지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랑처럼 들릴까봐. 좋았어. 많이 배웠어. 다행이네요.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을 먹었지요. 핸드폰이 또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집에 들어갔어? 응. 막 들어왔어. 다행이다. 오늘 저녁에 갈게. 반찬 좀 가져다 줄게. 고마워. 무리하지 마.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밝게 떠올랐지요. 오늘은 좋은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무거웠습니다.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까? 약을 먹어도 골밀도는 쉽게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다리는 여전히 떨렸지요. 언젠가는 한계가 올 것 같았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지? 철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떨쳐냈지요. 지금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하자. 오늘 하루만 생각하자. 그는 다시 밥을 먹었습니다. 천천히, 꼭꼭 씹으며, 살아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 감사했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딸이 왔습니다. 아빠, 여기 반찬. 고마워. 딸은 냉장고에 반찬을 넣으며 물었습니다. 오늘은 안 나갔어? 아침에 다녀왔어. 많이 걸었어? 적당히. 딸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걱정스러운 눈빛이었지요. 아빠, 진짜 조심해야 해. 또 넘어지면. 알아. 걱정 마. 병원에서 골밀도 검사 다시 받아야 하지 않아? 다음 달에 가기로 했어. 꼭 가야 해. 약속해. 약속할게. 딸은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아빠 사실은. 왜? 나도 요즘 걱정이 많아. 나이 들면 어떻게 되나? 철수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35. 이제 젊지 않았지요. 너는 아직 젊잖아. 그래도 아빠 보면 무서워. 나도 저렇게 될까봐. 철수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은주야. 응? 나는 약하지 않아. 지금 배우고 있어. 다시 강해지는 법을. 딸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아빠, 너도 두려워하지 마. 나이는 숫자일 뿐이야. 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아빠. 뭐가? 살아줘서. 철수는 딸을 안았습니다. 작게, 따뜻하게. 딸이 돌아간 후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보였습니다. 많았지요. 철수는 생각했습니다. 내일도 걷겠다고, 모레도 걷겠다고, 할 수 있는 한 계속 걷겠다고, 그리고 언젠가 딸에게 증명하겠다고, 나이는 끝이 아니라고, 새로운 시작이라고. 다음날 새벽 철수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3시였습니다. 어젯밤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아주머니를 구했던 순간을, 넘어지지 않았던 그 순간을. 무엇이 달랐을까? 철수는 옷을 입으며 자신의 몸을 관찰했습니다. 거울 속 모습을 봤지요. 허리가 굽어 있었습니다. 어깨도 앞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이게 문제구나. 철수는 허리를 펴고 서봤습니다. 어깨를 뒤로 젖혔지요. 몸이 달라 보였습니다. 더 단단해 보였습니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공기가 차가웠지요.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식적으로 상체를 세웠습니다. 허리를 곧게, 어깨를 뒤로, 턱을 살짝 당겼지요. 하체만 움직였습니다. 상체는 고정했습니다. 신기했습니다. 몸의 중심이 잡혔습니다. 흔들리지 않았지요. 마치 축이 생긴 것 같았습니다. 이거였구나.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짧은 보폭으로, 일정한 리듬으로,
상체를 세우고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습니다. 발 뒤꿈치부터 시작해서 시선은 멀리, 보폭은 짧게, 상체는 고정, 하나하나가 따로 놀지 않았습니다. 함께 작동했지요.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처음으로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동네를 돌았습니다. 평소보다 천천히 걸었지만 안정적이었습니다.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청년이 밖에 나와 담배를 피우고 있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걸음걸이가 달라 보이시네요. 철수는 놀랐습니다. 그래. 네. 뭔가 더 단단해 보여요. 고맙네. 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른 사람도 알아봐 주다니. 계속 걸었습니다.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냈지요. 만보기 앱을 확인했습니다. 482걸음. 철수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오늘은 500걸음까지만. 무리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천천히 늘려가기로 했지요. 집 앞 골목에 도착했을 때 다시 확인했습니다. 512걸음. 철수는 웃었습니다.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작은 성취였지만 기뻤습니다. 살았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시 시작할 수 있겠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가 일어나 있었습니다. 벌써 들어왔어요? 응. 오늘은 조금만 걸었어. 그게 좋아요. 무리하지 말고. 철수는 소파에 앉았습니다. 땀을 닦으며 핸드폰을 봤지요. 512걸음. 작은 숫자였습니다. 하지만 의미가 컸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걷기가 두려웠습니다. 넘어질까봐 무서웠지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방법을 알았으니까요. 아내가 아침을 차렸습니다. 철수는 식탁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나 좀 나아진 것 같아. 아내가 철수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요? 응. 걷는 게 예전보다 편해졌어. 다행이네요.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아내는 미소 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밥을 먹고 약을 먹었습니다. 이제 습관이 되었지요. 낮에는 집에서 쉬었습니다. TV를 보고 책도 읽었습니다. 오후 2시쯤 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아빠, 오늘 어때? 좋아. 아침에 걸었어. 많이 걸었어? 아니, 500걸음 정도. 그 정도면 괜찮네. 무리 안 했구나. 응. 천천히 늘릴 거야. 잘했어, 아빠. 그렇게 하는 게 맞아.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철수는 기분이 좋았지요. 은주야. 응? 걱정 끼쳐서 미안해. 무슨 소리야? 괜찮아. 아니야. 내가 많이 걱정했잖아. 아빠가 건강하면 돼. 철수는 목이 메었습니다. 고마워. 나도 고마워, 아빠. 포기하지 않아서. 전화를 끊고 철수는 잠시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포기하지 않았다.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녁이 되었습니다. 철수는 아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같이 갈래요? 그래. 천천히 가자. 두 사람은 동네를 걸었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지요. 철수는 배운 대로 걸었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짧은 보폭으로.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정말 걸음걸이가 달라졌어요. 그래. 네. 더 안정적이에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많이 연습했거든. 보여요. 대단해요. 고마워.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철수는 행복했습니다. 이런 순간이 소중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걷는 것, 건강하게 걷는 것. 한 바퀴를 돌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습니다. 오늘 총 걸음수는 1024걸음이었습니다. 철수는 만족했습니다.
그날 밤 잠자리에 들기 전 거울을 봤습니다. 한 달 전과는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지요. 눈빛도 달랐습니다. 할 수 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씩 천천히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 누웠지요. 여보, 응? 내일도 같이 걸을래요? 그래. 좋지.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계속 걸었습니다. 500걸음에서 시작해 조금씩 늘렸습니다. 600걸음, 700걸음, 800걸음. 일주일 후에는 1000걸음을 걸을 수 있었습니다. 한 달 후 병원에 갔습니다. 재검진 날이었지요. 의사가 결과를 보며 말했습니다. 골밀도가 조금 좋아졌네요. 정말요? 네. 약을 잘 드신 것 같고 운동도 하신 것 같네요. 걷기를 했습니다. 잘하셨어요. 계속하세요. 철수는 기뻤습니다. 효과가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골밀도가 좋아졌대. 정말요? 다행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걸을 거야. 그래요. 같이 걸어요. 철수는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병원 다녀왔어. 어땠어? 좋아졌대. 골밀도가. 진짜? 아빠 대단해. 고마워. 내 덕분이야. 무슨 소리야? 아빠가 노력한 거지. 철수는 웃었습니다. 그날 저녁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넘어졌던 날이 끝이 아니었다고, 새로운 시작이었다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이라고, 천천히, 단단하게, 살아있는 한, 창밖으로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지요.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내일도 걷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짐은 지켜졌습니다. 매일 아침 철수는 걸었습니다. 비가 와도 바람이 불어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알았으니까요. 걷는 것은 단순히 이동이 아니라는 것을, 삶을 지키는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석 달이 흘렀습니다. 철수는 매일 아침 걸었습니다.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빠지지 않았지요. 500걸음에서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3000걸음을 걸었습니다. 몸이 달라졌습니다. 다리에 힘이 생겼습니다. 숨도 덜 찼지요. 무엇보다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늘도 철수는 새벽에 나섰습니다. 한강 둔치까지 걸었지요. 오랜만이었습니다. 강물이 흘렀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는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지요.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딸이었습니다. 아빠 어디야? 한강이야. 한강? 거기까지 갔어? 응. 오랜만에. 괜찮아? 괜찮아. 천천히 왔어. 딸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빠, 오늘 저녁에 갈게. 왜? 그냥 얼굴 보고 싶어서. 그래. 올래? 응. 나중에 봐. 전화를 끊었습니다. 철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딸이 걱정을 덜 하는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다녀왔어요? 응. 한강까지 갔다 왔어. 어머, 멀리까지. 괜찮았어요? 괜찮았어. 기분 좋더라. 아내는 웃었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응. 나도 느껴. 밥을 먹고 낮에는 쉬었습니다. 오후에 짧게 다시 걸었지요. 동네 한 바퀴, 편의점 앞을 지났습니다. 청년이 손을 흔들었습니다. 어르신, 요즘 완전히 달라 보이세요. 그래.
네. 처음 봤을 때랑 완전히 다르세요. 철수는 기분이 좋았습니다. 고마워. 내 덕분이야. 제가 뭘 했는데요? 그냥 신경 써줘서. 청년은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저녁 6시쯤 딸이 왔습니다. 아빠, 왔니? 딸은 철수를 보더니 눈이 커졌습니다. 아빠 진짜 다르다. 뭐가? 모든 게. 얼굴도 밝아졌고 걸음걸이도. 철수는 웃었습니다. 많이 연습했거든. 딸은 아빠를 안았습니다. 고마워, 아빠. 뭐가? 포기하지 않아서. 다시 일어나서. 철수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나도 고마워. 걱정해줘서. 세 사람은 함께 저녁을 먹었습니다. 아내가 준비한 음식이 맛있었지요. 아빠, 병원 검진은 언제 해? 다음 주. 결과 좋을 것 같아. 나도 그래. 많이 좋아진 게 느껴지거든. 딸은 미소 지었습니다. 아빠가 대단해. 진짜로. 뭐가? 이 나이에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 철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쉽지 않았어. 솔직히 넘어지고 나서 정말 무서웠어. 다시는 못 걸을까봐. 응. 근데 깨달았어. 두려워하는 건 포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딸은 아빠를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걷기 시작했어. 천천히. 조금씩. 잘했어, 아빠. 응. 잘한 것 같아. 저녁을 먹고 딸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철수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지요. 아내가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응? 고마워요. 뭐가? 다시 일어나줘서. 철수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나도 고마워. 옆에 있어줘서.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다음 주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가 결과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죠? 무슨 말씀이세요? 골밀도가 많이 좋아졌어요. 처음보다 훨씬. 철수는 웃었습니다. 매일 걸었습니다. 그것만으로? 네. 그리고 제대로 배웠습니다. 안전하게 걷는 법을.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대단하시네요. 이 나이에 이렇게 개선되는 경우는 드뭅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계속하세요. 정말 잘하셨어요. 철수는 병원을 나섰습니다. 가슴이 벅찼지요. 해냈다. 정말로 해냈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골밀도가 많이 좋아졌대. 정말요? 얼마나? 의사가 깜짝 놀랐어. 드문 경우래. 아내는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다행이에요. 정말. 울지 마. 기쁜 눈물이에요. 철수는 아내를 안았습니다. 딸에게도 전화했습니다. 은주야. 응, 아빠. 병원 다녀왔어? 응. 결과 좋았어. 진짜? 얼마나? 의사가 놀랄 정도로. 딸이 소리쳤습니다. 아빠, 대박. 철수는 웃었습니다. 고마워, 은주야.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걱정해주고, 옆에 있어주고. 당연한 거야. 아빠니까. 전화를 끊고 철수는 거울을 봤습니다. 석 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얼굴에 생기가 돌았습니다. 눈빛이 살아있었지요. 허리도 곧았습니다. 잘했어.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잘했어. 그날 저녁 철수는 아내와 산책을 나갔습니다. 석 달 전 넘어졌던 그 경사길이었습니다. 철수는 멈춰 섰습니다. 여기야. 응? 내가 넘어진 곳. 아내는 그 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괜찮아요?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안 무서워. 천천히 걸었습니다.
상체를 세우고 짧은 보폭으로 발 뒤꿈치부터 넘어지지 않았습니다. 경사를 무사히 내려갔지요. 아내가 손뼉을 쳤습니다. 잘했어요. 철수는 웃었습니다. 이제 끝난 게 아니야. 뭐가? 다시 시작이야. 두 사람은 계속 걸었습니다. 손을 잡고 천천히 하늘에 별이 빛났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철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모든 것이 감사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폰을 확인했지요. 오늘 걸음수 4128걸음. 철수는 만족했습니다. 내일은 더 걸을 것입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침대에 누웠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잠들었지요. 철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그는 꿈을 꿨습니다. 걷는 꿈이었습니다. 끝없이 이어진 길을 걸었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지요. 아내가 옆에 있었습니다. 딸도 있었습니다. 함께 걸었습니다. 천천히, 단단하게 햇살이 비쳤습니다. 길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철수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넘어지는 것은 끝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 길 위에는 언제나 누군가 함께 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철수는 일어났습니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하루였습니다.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걷기 시작했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발 뒤꿈치부터 짧은 보폭으로 상체를 세우고 철수는 웃었습니다. 나는 다시 걷는다.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절대로 쉽게 쓰러지지 않을 거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철수는 계속 걸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걸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한